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달라고 권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함께 노력한다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비롯해 어떤 안보 관련 논의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회담 추진할 것을 권했고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화답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을 주제로 어떤 대화를 나눴나요? 네, 우선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해보라고 권하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걸 먼저 얘기했는데요. 그건 트럼프야말로 평화의 중재자다, 이런 칭찬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중동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의 전쟁들이 휴전했다며 전 세계 지도자 중에 평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관심을 가지고 또 실제로 성과를 낸 경우는 처음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노벨 평화상 수상에 집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상대방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먼저 꺼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호응을 끌어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보라 권유하는 말을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트럼프 월드나 골프 같은 용어들을 사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웃음 짓게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좀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 월드도 하나 지어서 거기서 저도 골프도 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사적인 평화의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꼭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이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남북 대화가 먼저 이뤄지긴 어렵다는 그런 현실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고 지켜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는 위트도 던졌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이 함께 노력한다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Absolutely.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북미 회담을 당부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하듯이 북한 관련 발언을 꽤 많이 했습니다. 네. 이 발언들 중에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발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어떤 지도자들보다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김정은과 만나보라고 권하자 추진하겠다,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재확인한 건데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으로부터 언제 김 위원장을 볼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이 개최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당시 북미 관계 개선이 올림픽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전 대통령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트럼프 자신은 만나고 싶어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각은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올해 중에 이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을 기회로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대답했는데요. 이 트럼프의 참석 가능성이 커진 만큼 이재명 정부는 이제부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에이펙 초청장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언론을 통한 공개적인 초청이든 또 삼국을 통한 간접적인 전달이든 김 위원장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초청 의사가 전달되긴 할 겁니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즉 경주까지 오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사실 제가 만약 김 위원장 입장이라면 에이펙 정상회의에 아마 오고 싶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온다고 했고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 가능성이 크고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 경주에 오게 되면 미중일 정상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한국 대통령은 굳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정상들과 같은 반열에 오르고 또 전 세계에 자신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는 파병 등을 통해 군사동맹 관계를 이미 확고히 했고 또 푸틴 대통령과도 확실한 신뢰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제재를 자연스럽게 완화 또는 폐지한다든가 또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해 대중무역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임에도 저는 김 위원장이 경주까지 올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 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 관계는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고 확실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한국은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사상교육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가 적국의 한복판인 경주에 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번 만난 바 있습니다. 예. 전례가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계기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빅쇼를 원하겠지만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실익이 없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은 지난달 말 내놓은 대미담화에서 미국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사이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북미 대화는 거부하겠다.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조건에서만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러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는 아주 큰 목표라며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기도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북미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까지 남은 2달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과연 그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미 동맹 그리고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주요 안보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얘기들을 공개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대화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뭐 예상했던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현대화가 주요 우제로 논의됐었는데요. 다행히 이번 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도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걸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답게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예.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 건설에 많은 돈을 썼다며 군사기지 부지의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에 따라 미군 기지 부지의 사용권은 갖고 있는데 기지 부지 소유권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같은 미국의 요구를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국방비 증액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 늘어난 국방비는 우리 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 과학기술과 자산을 도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증액된 국방비로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비롯한 미국산 무기의 우수성을 홍보하면서 한국은 우리 군사 장비의 큰 구매 국가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공개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정치부 지성림 기자와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